네, 오늘은 우아바리 톤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게 됐냐 하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구독자분 중에 질문을 하신 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인터넷에서 우아바리 톤톤이라는 그 이름이 붙은 영상들이 좀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봤더니 우아바리 톤톤을 기법이라고 얘기하는 걸 봤어요. 제가 한번 더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어이가 없어서. 일단 우에바리라고 부르지 않고 우아바리라고 부릅니다. 네, 그것도 그렇고. 근데 가장 이걸 가지고 가장 민감한 기법, 그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무슨 전천후 기법? 우아바리 톤톤이 무슨 기법입니까? 우아바리 톤톤은 수심 측정할 때의 그 바늘이 닿아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기법이라는 말은 낚시를 구사하는 기술적인 방법이죠. 그게 기법 아니에요? 이거 채비가 놓여있는 모양인데 이게 무슨 기법이 됩니까? 그럼 낚시할 때 내내 요 모양 그대로 낚시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내림 낚시에서 언제부터 우아바리 톤톤을 했습니까? 네. 예전에는요, 내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우아바리 톤톤 하면 일본말 쓴다고 막 뭐라 하고 이랬는데 왜 자꾸 슬그머니 일본 것 가져다가 쓰면서 자기 것인 것처럼 그렇게 자꾸 얘기합니까? 그럼 내림을 하지 말든지. 내림에는 우아바리 톤톤 이런 거 없습니다. 내림은 그냥 짧은 목줄에 좁은 단차에 그냥 입질 나오면 까면 됩니다. 속도 올려가지고 구사하고. 그게 내림이죠. 활성이 떨어지면 그때 한 바늘 살짝 닦기 이런 건 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림은 마이너스 1대1 플러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제가 아는 내림은 이런 건데, 근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우아바리 톤톤이 우아바리도 아니야, 우에바리라고 이렇게 하면서 뭐라 부르든 상관없지만 어쨌든 이게 무슨 내림낚시의 기초기법, 거짓말이죠. 그건 내림낚시 아니죠. 우아바리 톤톤 했으면 내림낚시 아니죠. 내림낚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1대1 마이너스 플러스, 그게 내림낚시죠. 자기가 구사하는 낚시 용어도 똑바로 안 쓰면서 마구잡이로 갖다 쓰고 채비의 긴장도를 살려서 작은 표현도 나오게 하겠다 그거 아니에요. 그죠? 우아바리 톤톤 하고 싶으면 그냥 속구줄이 한다 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할 거 아니면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네, 정말
웃깁니다. 제가 보기엔. 그런 건 하지 마시고 우아바리 톤톤이 뭔지부터 아시는 게 좋겠죠. 참 뭐 우아바리 톤톤 제일 먼저 톤톤이라는 말부터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동동입니다. 동동. 닫기와 다른 겁니다. 동동은 말 그대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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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통통은 이거죠.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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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이거 그림으로 표현하기 그러네. 그래도 표현해 봅시다. 동동은요, 어떤 지점에 계속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붙었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는 거죠.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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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이런 식으로.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이게 통통이고, 닫기는 딱 붙어 있는 게 닫기죠. 한 바늘 살짝 닫기는 한 바늘이 딱 붙어 있는 거죠. 톤톤이라는 말은요, 거기에 딱 닿았는데 이게 붙었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는 게 톤톤입니다. 우아바리 톤톤이란 말은 윗바늘이 붙었다 떨어졌다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윗바늘 동동, 윗바늘 동동. 근데 동동도 좀 이상하죠. 왜 그러냐 하면 동동은 물에 둥둥 뜨는 그런 게 동동이고 우리나라 말에는 이 말이 없어요. 톡톡?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말에는 사실 이 표현이 없어요. 근데 일본 통통? 통통도 통통이 되겠네. 윗바늘 통통. 이렇게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 동동이 아니고 통통이 되겠죠. 동동이란 말은 이게 둥둥 떠내려간다 할 때 떠 있다는 말인데 통통은 튀겨진다는 말이잖아요. 톤톤이란 말은 그렇게 붙었다 떨어졌다 한다는 걸 말해요. 일단 이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우선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보통 바닥에 수심을 측정하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런 형태가 되면 윗바늘 통통이 됩니다. 왜 윗바늘 통통이 이럴 때 나오냐 하면 수심 측정의 순서는 껌납 달고 두 바늘, 한 바늘 아닙니다. 두 바늘 껌납 달고 투척해서 사선 없이 일목 나오게 했죠? 그러면 일목 나온 위치의 원줄에 표시를 하죠. 이걸 수심 눈표라고 보통 부릅니다. 면사를 가지고 하든지 뭐 스토퍼를 가지고 하죠. 그 다음에 고정된 수심 눈표에 찌맞춤을 일치를 시키죠. 그러면 보통 이 찌맞춤이 11분의 7목이니까
칠목 맞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목에다가 수십 눈표를 고정을 시켜 놓고 수십 눈표는 고정을 해 놓은 채로 찌를 밀어 올려서 칠목을 맞추면 우아발이 톤톤, 윗바늘 통통 하는 상태가 됩니다. 윗바늘 통통이 뭐냐 하면 지금 보시면 바늘이 두 개가 다 바닥에 붙어 있죠. 이렇게 바늘이 바닥에 붙어 있습니다. 이거는 껌납을 달면 처음에는 이렇게 붙어 있겠죠.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두 바늘 껌납의 상태로 이렇게 두 개가 다 연결돼 있겠죠. 이렇게 있다가 이제 껌납을 제거한단 말이죠. 껌납을 제거하면 이런 상태가 되는데 중요한 건 찌맞춤이 칠목입니다. 칠목인 상태에서 찌를 밀어 올려서 칠목에다가 수십 눈표를 고정을 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두 바늘이 바닥에 닿으면 바늘 무게가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칠목인 상태에서 바늘 무게를 제거하면 바늘 두 개 제거하면 보통 구목이 돼버리죠. 그러면 두 바늘이 바닥에 닿으면 구목이 되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찌가 위로 밀어 올라가겠죠. 올라가면 바늘이 떠오르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하면 이런 식이 되겠죠. 지금 이 상태로 있다가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 바늘이 떠올라 버리죠. 떠오르면 팔목이 되겠죠. 그죠? 한쪽 바늘은 붙어 있고 한쪽 바늘이 얘는 붙어 있고 얘는 떠 있고 그러면 팔목이 되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팔목이 되면 이 바늘의 무게 때문에 윗바늘의 무게 때문에 다시 찌맞춤 목을 향하여 가게 되죠. 칠목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바늘이 땅에 붙으면 아까처럼 붙으면 떠오르려고 하고 떠오르면 다시 붙으려고 하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게 우아발이 톤톤입니다. 통통. 그러니까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그래서 찌맞춤 목에다가 수십 눈표를 고정하면 우아발이 톤톤이 돼서 붙었다 떨어졌다를 반복하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는 칠목이지만 이 칠목이 7에서 한 뭐 이 팔목 사이를 애매하게 왔다 갔다 하는 형태가 돼요. 아랫바늘은 확실하게 착지가 되어 있지만 윗바늘은 착지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게
우아바리 톤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고기 먹이기가 쉽느냐? 먹이기 어렵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채비가 약간이라도 누워 있을수록 붕어들은 흡입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있는 게 먹이기 쉽고 이렇게 있는 게 더 먹이기 쉽습니다. 그 다음에 완전히 들어누워 있는 경우도 있죠. 들어누워 있는 경우는 중통. 이 정도는 쯔라시 뭐 플러스 한 15cm, 이 정도는 10cm, 이 정도면 한 5cm 뭐 이런 식이 되겠죠. 보통은 3에서 5 정도의 쯔라시를 줍니다. 그러면 쯔라시 하나도 안 준 이 상태는 아랫바늘은 약간 이렇게 뉘어져 있겠지만 윗바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붙었다 떨어졌다 한단 말이에요. 이게 붕어가 먹기 제일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랫바늘은 뭐 먹는 상황이 겨우 될 수도 있지만 이것도 채비에 텐션이 걸리면 붕어들은 흡입하면서 줄이 이렇게 이물감을 느끼면 바로 뱉어버리거든요. 손이 빠르면 된다 하는 분인데 거짓말 하지 마시고 손이 아무리 빨라도 붕어가 뱉어내는 속도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붕어가 흡입과 동시에 뱉어버리면 아무리 빨리 챔질해도 절대 못 잡습니다. 그래서 붕어가 안 뱉어내게 만들어야 되는데 안 뱉어내게 만들어주는 방법은 첫째는 떡밥 터치와 크기이고요. 두 번째는 채비의 느슨함입니다. 이 느슨함이 좀 도움이 되죠. 일본 사람들이 쯔라시를 주는 이유는 탄화를 확실하게 가져가려고 해요. 우리는 맨날 입질만 생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막 눕혀가지고 흡입을 잘하게 할까 이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일본 사람들은 소쿠츠리 그러면 확실히 붙여서 공략하겠다 이게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뭐 변칙적으로 그 속고 나메루라 그래가지고 바닥 탄화에 꽉 맞춘 초침 같은 것도 구사를 하지만 전통적인 일본 스타일 낚시는 붙일 거면 붙이고 뗄 거면 뗄 거예요. 어중간하게 안 해요. 그래서 쯔라시를 평균적으로 3에서 5cm 정도 주고 시작하는 거. 왜? 윗바늘 뜨지 말라고. 윗바늘 떠버리면 채비도 안정화가 안 되고 붕어들이 먹기에도 불편해지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아바리 톤톤에서 낚시를 안 해요. 거의. 한겨울에도 쯔라시를 진짜 입질이 예민하다 할 때도 쯔라시를 1에서 2cm 정도는 주고 시작합니다. 근데 뭐 소쿠츠리도 아니고 내림에서 우아바리 톤톤이 내림 낚시의 가장 뭐라더라? 내림 낚시의 이해의 기초가 되는 기법 이렇게 그러지 맙시다. 진짜 내림이면 내림답게 하고 내림 안 할 거면 전향을 하세요. 제가 내림 할 거면 전향합니다. 왜 짬뽕을 합니까? 뭐 일본말 다 갖다 붙였으면서 무슨 쯔라시를 주기 시작하면요 벌써 그 내림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쯔라시 준다 안 하잖아요. 보통 쯔라시란 말도 안 썼는데 제가 쯔라시라 그러니까 옛날에 다 슬로프래매 여유줄이를 하십시오. 우리말로 그냥 여유를 채비를 느슨하게 했다 이렇게 하시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안정화를 시키려고 탄화를 안정적으로 만들려고 쯔라시를 주는 거고 입질을 예민하게 받아내려고는 아니에요. 네, 붕어가 먹기 쉽게 안 해주면 입질 표현 나온들 고기가 달립니까? 헛방에 죽어나가죠. 그거 아닙니다. 네. 개념 이해를 정확하게 하십시오. 우아바리 톤톤은
기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시다바리 톤톤 기법입니까? 이것도 기법 아니죠. 이거는 채비가 모여있는 모양일 뿐이죠. 그걸 왜 기법인 것처럼 뻥을 칩니까? 어림도 없지. 가장 기본기를 가지고 너무 당연한 걸 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해버리면 안 되죠. 이게 어떻게 기법이 될 수 있습니까? 채비 모양이지 그냥. 내림낚시는 내림낚시답게, 속구찌리는 속구찌리답게 개념이 다르니까 비비지는 마시고, 속구찌리를 할 거면 제대로 공부하시고, 내림을 할 거면 진짜 내림 고수한테 가서 배우십시오. 내림 고수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 좀 그래요. 하여튼 다른 영역인데 자꾸 얘기해봐야 그렇고, 어쨌든 우리 거는 건들지 마세요. 네. 남의 집 담장 벽에다가 그림 그려놓고 나의 예술 작품이다 그러면 그게 예술 작품이 됩니까? 남의 집 담장 벽입니까? 그냥 담장 벽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거나 갖다 쓰면 안 됩니다. 그 죽도밥도 아닌 낚시가 되어버립니다.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공부가 될 만한 것들을 한번 소개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규 구독자분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또 제가 모른 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할 테니까요. 제발 다른 건 하지 마시고 요새 물고기 얼굴 보기도 진짜 힘든데 그죠? 애들이 좀 말랐네. 산란이 끝났는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우아바리 톤톤은 기법이 아닙니다. 채비가 놓여져 있는 모양이고 윗바늘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찌맞춤 목 때문에 바늘 무게가 사라지면, 바닥에 두 바늘이 붙어서 무게가 사라지면 또 올랐다가 윗바늘이, 그 다음에 찌맞춤이 구목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또 올랐다가 다시 떠오른 동시에 바늘 무게가 느껴지니까 또 붙었다가, 그걸 반복하는 게 우아바리 톤톤이라는 거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다른 거는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